함께 도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누리는 아바요양TV. 어여님들 따라 어이서. 아바요양 전문TV는 오프라인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온라인으로 옮겨진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원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개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강 안내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알아보고, 둘째, 요양보호사의 자세, 셋째, 요양보호사의 진로 전망, 넷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고, 다섯째,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 여섯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일정, 일곱째, 출석부 기재 요령, 마지막, 오프라인 교육원 현장의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언급된 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시작된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가족만이 도맡았던 노인 돌봄을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확대시킨 형태입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에게 크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시설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현장 실무를 진행할 때 케어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업윤리와 자세가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여기서는 대략 7가지만 언급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를 확인 후 싫어하는 행동은 피한다. 둘째, 자립하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에 제공한다. 특히 중요한 넷째,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다섯째, 대상자의 상태 변화로 서비스 변경이나 의학적 진단이 필요할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여섯째, 대상자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신체적, 언어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는다. 일곱째, 서비스 제공 시 응급상황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센터 보고 및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기술을 포함한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재가센터나 요양시설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로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취업률이 높은 분야는 재가센터와 주야간 보호센터이고, 교대 근무가 가능하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그 외에
실버타운이나 개인 간병사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장기 요양 등급 대상자의 가족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가족 요양에 대한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가장 먼저 교육원에 교육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의 자격증 소지자반과 자격증이 없는 일반 표준반으로 구분됩니다. 무엇보다도 미리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 불가한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비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이 진행 중일 때 해당됩니다. 수강 전에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표준반의 경우 240시간을 이수하고 교육 수료 증명서와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은 차후 자격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 응시 전에 미리 인터넷 시험 응시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 횟수는 1년에 4회,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컴퓨터 기반 시험 형태로 변경되면서 상시 시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험 과목은 필기와 실기이고 각각 35문제와 45문제, 총 80문제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 합격 기준은 필기, 실기 각각 60점 이상 득점자입니다. 시험날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은 신분증과 응시표입니다. 다음은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교부 신청입니다. 신청은 교육받은 교육원에서 시청이나 도청에 일괄 신청을 주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발급 신청서, 사진, 교육수료 증명서, 실습 확인서,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1만원, 자격증 소지자반인 경우 자격증 사본입니다. 이때 정신질환자 및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부를 판단하는 건강진단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는데 검사 전에 투약 중인 약이 있다면 병원에 미리 문의 후에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서류를 시청이나 도청에 제출하면 자격 및 서류 검정이 진행되고 2주에서 1개월 내외에 자격증이 발급되면 교육원에서 일괄 수령하여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교육과정 신청부터 자격증 교부까지의 전체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표준반과 국가자격 소지자반으로 나뉩니다. 표준반은 240시간 의무 이수 교육 중에 이론 80, 실기 80, 실습 8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격증반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50시간, 간호사는 4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크게 4파트로 분류하는데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 요양보호 강론, 특수 요양보호 강론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8회 시험은 이미 완료되었고 39회에서 41회까지 2022년 내에 3회의 시험이 남았습니다. 5월, 8월, 11월 각각 시험이 진행됩니다. 각 회차별 시험 응시 접수 일자, 그리고 시험일, 그 다음에 합격 발표 일자 등을 참고해 주세요. 더 자세한 시험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정보를 다시 살펴보면 시험 과목은 필기와 실기 두 과목이고 각각 합격 기준은 필기 35문항 중 21개 이상, 실기는 45문항 중 27개 이상, 즉 80% 이상 득점 한자입니다. 오지선다형이 객관식이고 시험 내용은 크게 요 네 파트입니다. 여기서 잠깐! 긴급 공지사항은 내년 2023년부터 시험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객관식 필기 시험 방식에서 컴퓨터를 기반한 CBT 시험 방식으로 변경되고 상시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5, 60대 시험 응시자분은 컴퓨터 시험에 익숙치 않아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시험 응시와 자격 취득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CBT 컴퓨터 기반한 시험이란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시험 방식으로 기존의 OMR 답안 카드를 마킹해서 제출하던 방법에서 OMR 답안 마킹 없이 컴퓨터에서 바로 답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컴퓨터를 자주 접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 생소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에 자격증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실제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출석 사항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출석 체크인데요. 요양보호사 과정은 240시간 의무 이수 교육이다 보니 출석은 매우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인 입원 치료나 장례 등의 경우 외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인정됩니다. 응급 상황인 경우라도 의무 이수 시간의 80% 이상 수강을 해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석부 기재는 교육원 감독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매 시간 수업 시작과 종료 시 본인 자필에 정자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미리 다 적어두는 것은 불가하고 매 시간 종료 후 기재하면 됩니다. 출석부 작성을 놓치면 안 되므로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강하는 교육원의 실제 모습입니다. 기간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기본 시설은 강의실, 실습실, 그리고 상담실과 행정실 등이 있고 휴게실과 탕비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40일 이상 수업이 진행되므로 시설적인 면도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시 직접 방문하실 때 시설도 둘러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강 오리엔테이션 1부를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바요양 전문 TV. 저는 여러분의 교육을 책임질 따라쌤입니다. 이제부터 저 따라쌤을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애칭을 선사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어여님들 어여여 어이소. 앞으로 저는 여러분을 어여님들이라 부르고 여러분은 저를 따라샘이라 불러주시면 아주 행복한 일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개강 안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훈련 과정을 위한 더 상세한 커리큘럼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버떡 쉬고 어이소. 여기는 아바요양 전문TV. 저는 어여님들의 따라샘입니다.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의 상세한 커리큘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여님들 집중하이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의 커리큘럼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자면 일반 표준반을 기준으로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먼저 이론 80시간과 실기 80시간 과정에서 17개 단원의 교재 내용을 학습하고 각 단원별 연습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이후 최종 모의고사의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시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교과 과정이 마무리되면 현장 실습 80시간이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현장 실습이 어려워지면서 교육원 내에서 실습 대체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교육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시험 유형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유형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달달달 풀어서 외우기보다는 학습의 기본이 되는 교재 중심의 반복 학습이 필수입니다. 따라샘은 교재를 요점 정리하여 설명하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교재의 전반적인 이해가 끝나면 단원별 연습 문제와 반복적 모의고사를 통해 부족하고 암기가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여 집중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아픈 대상자를 케어할 때 기본 요양 보호 지식을 알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 위축되고 그것이 대상자들이나 가족에게 불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과정은 교재 이론을 학습한 후 실기를 병행하는 형태인데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실기를 반드시 해보시는 것이 현장에서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숙련된 요양보호사로서 적재적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따라샘도 많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여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